라타로 TV에서는 비전적 천수를 기본서로 해서 3,600개나 되는 사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주를 알고 싶은 분이라면 비전적 천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는 2500년 동안 나왔던 모든 명리서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편집한 책입니다. 비전적 천수는 엑셀 형태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엑셀 형태로 편집했다고 해서 다른 명리서와 다르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비전적 천수는 갑자부터 출발해서 개까지 가는 60개의 기둥, 60간지를 중심으로 해서 격과 국의 이론, 천간과 지지의 합영충 해파, 12운성 등을 편집했습니다. 자신의 생년, 생월, 생일, 생시만 아신다면, 사주만 아신다면 그 사주의 기둥 하나하나를 비전적 천수의 책과 대입해서, 책에 대입해서 보시면서 자연스레 사주의 묘미를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현재 비전적 천수는 유튜브에 124회까지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 책을 샀는데 책의 중반 혹은 후반을 영상으로 보고 싶은 분이라면 전작인 실전적 천수 1기 영상과 2기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기 영상인 실전적 천수 310 엔터 하시면 갑자의 기둥과 갑인의 기둥의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이 사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역괴사전 상편에 나오는 사상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학원에서 배웠는지 어디에서 배웠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무극에서 태극, 태극에서 음양, 음양에서 다시 사상으로 나뉘는 이런 흐름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주 공부를 합니다. 명리의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래 공부를 하셨다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기초 이론이 모자란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지금도 한 학기 동안 이 사주 명리에 관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공부를 해서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하니 4, 50시간 혹은 7, 80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음양에 관한 이야기, 이 주역이 있기 전에도 그렇고 주역이 쓰여진 다음 뒤에도 그렇고 그게 BC 400년 지금부터 약 2500년 이전에 작성된 글들이라고 합니다만, 물론 음양가는 쉽게 말하면 풍수 보는 사람, 사주 보는 사람, 운명에 관한 이야기, 의가는 치료하는, 약을 구해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모두 다 이 사상이 있기는 합니다만, 명리를 하는 분들이 기초적인 사상의 생각도 없이 그냥 사주란 걸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초보인 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사상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상과 음양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파편적으로 뭐 자평진전의 이야기, 나머지 뭐 이야기, 옛날에 여러 가지 파편적으로 조각조각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기초이론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음과 양에서 출발합니다. 음과 양은 모든 것에 음과 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음과 양이 있고, 또한 사물에도 음과 양이 있고, 행동에도 음적인 행동이 있고 양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계절에도 이 시기에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 1년을 만약 오늘은 시기에 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벌써 한 5분 정도 이상 흘렀기 때문에 시기에 관한 이야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화, 토금수, 토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뭐 이렇게 갑니다만 원래는 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무극이 태극으로 변하고 태극이 음양으로 쪼개지고 음양이 다시 사상으로 쪼개진 것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이면 이것은 북반구 기준입니다. 남반구 기준으로 보면 반대로 보면 됩니다. 반대로 보면 되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말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위 30도에서 40도 이 사이에서 일어났던 농경문화 시대의 경험에서 체득한 이야기입니다. 1년은 겨울입니다. 보통 동지가 12월 21일 동지 한 열흘 보름 전부터 혹은 한 달 전부터, 그것은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만 12월부터 12월 1월 2일을 겨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가 겨울이라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겨울의 경우가 태음의 계절입니다. 음이란 것은 수렴하고 위축이 돼 있고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고 이런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봄은 입춘인 2월 3일부터 석 달 동안이니 5월 3일 그거 조금 빨리 늦게 보는 분도 3월부터 5월 말까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은 6월부터 8월 정도 보시면 되겠고, 가을은 9월부터 11월까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의 계절을 보면 쉽게 말하면 겨울과 가을은 음의 계절이고 봄과 여름은 양의 계절입니다. 이 1년 사이에도 음의 계절과 양의 계절로 나누어지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리에서 말할 때는 음의 계절은 양력 12월 동지가 있을 때 자월이 양의 계절이 됩니다. 동지가 지나고 나면 양으로 점점 커진다는 의미에서 자월부터, 원래 동지가 자월의 중간에 있기는 합니다만 12월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12월 20일경에 있기는 합니다만 자축, 인묘, 진, 사까지가 양입니다. 12월부터 바로
양의 세력이 들어온다는 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태음과 일음, 이음, 삼음, 사음 혹은 일양이란 건 자입니다. 축이 이양, 인이 삼양은 바로 양의 세월이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가 삼양입니다. 반대로 삼음의 시기가 가장 위축이 되는 시기가 삼음입니다. 어쨌든 진사까지가 양인이 육양의 시절이고 5월은 양력 6월에 해당되는데 6월 22일 1일경이 바로 하지가 됩니다만 그때부터는 5월은 바로 일음이 됩니다. 6월은 양력 6월이란 건 양력 7월을 말합니다. 양력 7월은 이음, 신월은 삼음. 다시 말해서 삼음인 신월이 될 때 8월 중순경부터 가을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 이제는 수확을 해서 거두어서 활동을 위축스러운 활동이 되고 덜 움직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태음의 계절은 바로 수의 계절이고 소양의 계절은 목의 계절입니다. 태양의 계절은 화의 계절입니다. 소음의 계절은 금의 계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사람의 몸입니다. 우리가 사주에서는 목화, 토, 금, 수가 있지만 토는 목화의 중간에 목화에서 금수로 가기 전에 있는 중간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상의 개념에서 주로 본다면 토는 그냥 중간에 있는 것이다. 태음의 겨울에도 인겨울에도 소양의 계절인 봄에도 태양인 계절인 여름에도 소음인 계절인 가을에도 1년 내내 토가 들어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토는 태음의 계절에서 소양의 계절로 가는 축토의 시기에도 또한 들어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미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들어 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지인의 계절에도 들어있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미의 계절에도 들어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기에는 술이라는 의미로도 들어있습니다. 토는 충기가 있습니다. 이 충기란 것은 부딪힌다, 마무리한다, 다듬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여름의 기운을 다듬어서 가을로 기운이 추려지면서 가을로 간다 하는 것이 바로 충기입니다. 그래서 충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서적을 통해서 어려운 서적을 조금은 정리해서 쉽게 해서 사주 초보, 사상의 초보, 음양의 초보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는 목화에서 금수로 갈 때의 중간에 오행으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해서 중간에 끼워들기도 하지만 각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 또한 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용이라고 또한 하기도 합니다. 이 토용에 관해서는 깊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상이 있고 난 다음에 사상의 기운들을 중간에 조절하고 다듬어 주면서 다음 계절로
이전하는 것이 바로 토의 역할입니다. 물론 오행에서는 목, 화, 토, 금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오행이라는 사주를 볼 때, 명리를 볼 때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자연의 이치를 음과 양으로 나누어 볼 때는 토는 그냥 중간에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하루에도 바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음, 소양, 태양, 소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1년의 기운 혹은 하루의 기운이 태음으로 모두 다 뻗쳐 있으면, 다시 말해서 금수가 많다면 태음의 기질이 되고 화, 목, 토의 기운이 뻗쳐 있으면 태양의 기질 혹은 소양의 기질이 됩니다. 한밤의 경우 심야를 태음의 기질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아침에 태어난 사람, 5시부터 8시, 9시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소양의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낮에 태어난, 하루를 기준으로 봐서 한낮에 태어난 사람은 태양인의 기질이 있습니다. 오후에 6시, 7시, 8시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소음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도 태음, 소음, 태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소양, 태양, 소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음과 양의 기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보면 음팔통인 사람, 양팔통인 사람, 그 기질들이 어떤가를 바로 이렇게 사상에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밤에 태어난 것은 수가 많고 아침에 태어난 것은 목이 많습니다. 목이 많다는 것은 진취적이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열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낮에 태어난 사람이 대낮에 태어난 사람은 태양이니라 열기가 많습니다. 저녁에 태어난 소음인은 상대적으로 열기가 적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잘 모르시겠거든 한 번, 두 번 더 돌려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역시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데도 사상으로 보기 때문에 밤은 수요, 아침은 목이요, 낮은 화요, 저녁은 금이라 수, 목, 금, 토의 사상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곡히 큰 부리로 음양을 잘라보면 아침 5시, 4시 이후에 태어나서 저녁 4시 이후에 까지 태어난 사람은 양의 기질이 강하고, 반대로 오후 5시 이후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음의 기질이 강하다. 태음인, 소음인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닌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입니다만 사실은 몇 년씩 배운 분도 이 사상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상에 관한 공부를 어느 정도만 하시면 사주를 보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상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쉽게 알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라타로 TV의 구독자에 한해서 비전적 전설을 65% 가격으로 특매하고 있습니다. 특매 가격을 원하시는 분은 위의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화로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카드로 보는 주역점은 대단히 쉽습니다. 파란 카드 한 장, 빨간 카드 한 장 잡으시면 점 보는 행위는 끝나고 그 파란 카드, 빨간 카드가 가리키는 페이지로 가시기만 하면 점의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파란 카드 한 장 잡으시고 빨간 카드 한 장 잡으시면 점치는 행위는 30초도 안 되어서 끝납니다. 해당 페이지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는 주역에 괴가 나오고 좌측에는 괴사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일단 초보자는 이것을 접어두시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흉, 대흉, 길, 대길만 보시면 됩니다. 대자와 흉과 길, 한자, 석자는 배우셔야 합니다. 연애하시려는 분, 신규 사업을 이전 확장 개업하시는 분, 건강에 염려돼서 늘 신경 쓰시는 분에게 흉이나 대흉이 나올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애하시는 분이라면 상대의 신원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업 이전 확장하시려는 분이라면 일단 사업을 정지시켜 놓고 사업을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염려되시는 분이라면 중병의 가능성이 있으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카드로 주역점 보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만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역학자들이나 무당들은 이 주역점 책을 사셔서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에 더욱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절에 계신 스님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란 카드 중에서 16매를 뽑아서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는 대단히 쉽고 간단합니다. 연애하고 있는 사람의 속마음, 썸을 타고 있는 상대의 속마음, 동업자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스톱시켜 놓고 예습 영상 공부하시면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